자,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습니다. 5명. 5명의 캐릭터가 근데 진짜 제각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서 보이겠지만 가장 진보적이라고 네. 되는 건 역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고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.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중도 지향점에 서 있고 네. 보수 진영에서는 스트롱맨, 우파 스트롱맨을 자임하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네. 그 옆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배준찬 본부장께 또 묻겠습니다. 그럼 문재인 후보는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안철수 후보는 표를 더 얻으려면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겁니까? 아니죠. 아닙니까?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 더 안철수 쪽으로 바짝 붙을 필요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. 예, 유권자. 이게 네. 우리가 중의자 투표라고 그래서 네. 유권자들은 보다 중앙에 있는 평균적인 후보에게 더 투표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념적으로 평균 위치에 있는 우리 보편적인 평균적인 유권자의 위치가 어디냐를 파악해서 본인 스스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문 전 대표에게 늘상 이야기했던 것이 중도로 외연 확대를 해라, 외연 확대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.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에 있는데 마침 지금 탄핵 국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념적 평균 수치가 이 5, 가운데보다는 조금 좌측으로 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급부상하는 이유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. 문 전 대표 좀 더 크게 웃고 하하호호 하면서 중간으로 가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면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표가 그러면은 올해 대선에서는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이 결과가 나오고 있죠. 한꺼번에 다 펼쳐주시죠. 한상주 기자 설명해 주시죠.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라는 그랬겠죠.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이 표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로 가는 게 그러니까요. 맞거든요. 원래대로 한다면 이쪽으로 갔어야 그렇죠. 정상 근데 표가. 숫자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42%, 거의 뭐 절반 육박한 42% 네. 가져갔다는 건 아까 배준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보수 진영을 찍기보다는 약간 네. 중도 성향에 있는 아까 본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안 후보 쪽으로 좀 쏠리는 건 아닌가. 그리고 네.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문재인 후보도 16%라는 만만치 않은 유승민 후보보다 오히려 더 많이 표를 가져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. 이쪽으로 가신 분들은 어떤 심리입니까? 일종의 그 당시에도 네.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접전을 벌였을 당시에 일부 중도적인 아하. 층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되겠지라고 찍었던 건데 이에 대한 실망감이 좀 적용된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요. 그러면 비록 낙선을 했지만 18대 대선에서 48%를 얻었던 문재인 후보의 표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? 이건 본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가장 많이는 본인에게 갔습니다. 그렇겠죠. 4.1%. 본인이 또 출마를 했으니 본인이 많이 가져갔겠죠. 3명 중 2명인데요. 그럼 안철수 후보,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간 22.4%는 누구냐? 좀 더 지난 대선에서 중도 성향이 강했던 유권자들이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입니다. 네. 또 연령대로는 50대 후반에 위치해 있는 네. 문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 수도권 화이트 칼라의 일부도 문 전 대표의 어떤 지금 나오는 반문정서 또 반백건 이런 영향 이미지 탓에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 맥락에서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 측의 고민이자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안희정 지사입니다. 아,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안 지사는 이번에 당내 경선이지만 안철수 후보와 같은 비슷한 포지셔닝을 가졌거든요. 네네. 실제로 보면 지금은 이제 안 지사가 경선에 패배했지만 그렇죠. 다르게 움직입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안 지사가 지지율이 내려간 것을 곧바로 안 후보가 가져간 건데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안희정 지사에게 기대를 가졌는데 네. 이제는 안희정 지사가 패배함에 따라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. 문 후보 쪽의 판단은 명확합니다. 이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다면 불리한 게임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문 후보 쪽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. 예, 지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네. 이제 문 후보의 네. 표가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네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예. 첫 번째.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 같은 경우에는 네.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그렇죠. 갔지 않습니까? 그리고 문재인 후보한테 아주 적게 갔습니다. 네. 지금 저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진보 세력이 안철수, 문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다 합치면 거의 한 60% 되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중에는
중도 또는 진보적인 세력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하고 깨끗한 그런 대통령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네.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. 네.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네. 지금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한 60여 %가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여 %가 바로 안철수 후보한테 갔지 않습니까? 그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 원래 그 단일화가 없었더라면 안철수 후보한테 올 수 있었던 표는 그대로 있는 거고 바로 문재인 후보는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사람만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다. 즉 전혀 이번에도 표의 확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